중개업의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중개보수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중개보수가 너무 낮다. 중개보수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지금 주어진 중개보수라도 다 받자. 중개보수 요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최근에, 여기는 없는데, 최근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건드리려고 하는 국토부의 시도가 또 포착되고 있죠. 네. 그래서 깔짝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놓고 그런 적 없습니다. 발 빼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찔러보기예요. 찔러보기. 그래서 말 없으면 쓱 밀어붙입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발끈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일단 일보 후퇴인데요.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시장이에요. 네. 자,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우리는 중개보수를 줄 때 작다고 느끼고, 아니, 많다고 느끼고 받을 때 작다고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중개보수의 유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도 안 내놓고 싶은 부동산, 중개보수 깎고 싶은 부동산, 그리고 중개보수도 주고 밥도 사주고 싶은 부동산. 여러분은 마지막 세 번째 중개사가 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세 번째가 될까요?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부동산 중개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 직업은 뜸 들이는 직업이에요. 밥이 맛있게 익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뜸을 들여야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세가 3억인데요. 지나가던 손님이 2억 5천에 매물을 내놨어요. 2억 5천에. 그러면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손님은 얘기가 되겠지. 근데 매도자한테 나오자마자 오늘 바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간다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동산 거래란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내가 오늘 매물을 내놨지만 그게 계약이 되려면 일정 시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일날 물건 내놓고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계약하자고 계좌번호 부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차,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개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3억짜리가, 시세가 3억인데 2억 5천에 매물 나왔으니까 찍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일날 못 찍어요. 찍으면 도망간다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냥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시간이 흘러야 계약이 돼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죠.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가만 냅두면 시간이 흘러가요? 그렇게 둘까요?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점이 거기서 또 발생을 하죠. 아마추어는요, 그냥 냅둬요. 시간이 가게.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중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계약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계약하려고 전화를 해서 매도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팔렸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팔린지 안 팔렸는지 알지 못했다 이 얘기지. 손님 와서 계약하려고 전화했더니 팔렸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매물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건 접수해놓고 냅두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는 거지. 냅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개업으로 돈 버는 게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럼 적극적으로 하는 관리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소비자들이 중개사들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소비자들이 중개사를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임장활동을 했어. 집을 보고 왔어. 또는 매물을 찾아서 상담을 잘 했어. 됐죠? 그리고 나서 중개사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이 거의 다 똑같아. 전화 드릴게요. 아니에요? 맞죠?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해요? 해? 꼭? 챙겨서? 안 해. 안 한다니까. 소비자들이 중개사한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인 줄 알아요? 전화한다고 해놓고 전화 안 할 때부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말던가. 꼭 얘기한다? 전화 드릴게요 사모님,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해놓고 전화를 안 해. 전화를 안 해. 그래서 손님이 전화한다. 사장님 그거 어떻게 돼가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나만 믿고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온 동네 다 물건 풀어놓고 기다리겠어요? 그래놓고 물건 나한테만 안 내놓고 옆에 부동산에 내놨다고 무슨 그런 사람이 있냐고 이런 얘기하는데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그러면 뜸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밥 지을 때 뜸은요, 가만 냅둬도 시간이 뜸을 들여주죠. 그런데 중개업소의 뜸은 적극적으로 들여야 돼요. 뜸이 드는 게 아니고 뜸을 들여야 된다고. 어떻게 들이냐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신뢰죠. 믿을 만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믿을 만한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부동산이에요. 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은 뭐라고요? 전화 드릴게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쉬워요. 약속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 전화하면 돼. 자, 근데 전화를 하면 된다는 건 알았죠? 무슨 전화를 할까요? 무슨 전화를 할까요? 뭐라고 전화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당신의 부탁을, 당신의 의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돼요. 사실 중개를 한 사람이 매물을 찾는 사람한테 매물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중개사가 하나요, 안 하나요? 매물 찾아주기 위한 노력 안 해요? 하죠. 그 노력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 그냥 당연히 무조건 하고 있는 일을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게 어려워요? 물론 개 중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렵겠지. 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손님한테 내가 지금 당신의 매도 의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에 공동중개를 하자고 빼놨는지,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한다고 올려놨는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고 하는지, 뭐 예를 들어 뭐죠? 공동망에다 올려놨다고 하든지, 뭐 유튜브로 뭐 작업을 했다고 하든지, 가능성 있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좋은 매물 나왔으니까 고려 한번 해보시라고 연락했다든지,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걸 알려주면 된다고. 알려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나중에요, 계약하기 전에 사장님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조건에 계약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안 좋은 선택인지는 사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 번 더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딴 데서 계약하자고 하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확인 한번 받고 하세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뜸이 든 게 아니고 뜸을 들였던 사람이 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매물을 의뢰를 했던 고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소유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쌩 깔까요? 모른 척?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걸 내가 한번 물어봐서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계약하면 손해예요? 전혀 손해볼 게 없죠? 그러면 중개사는 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를 받으면 무슨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꺾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죠.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뜸은 드는 게 아니고 뜸은 들이는 거라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의 땅 차이예요. 그런데 실제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해, 나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전화한대. 매물을 의뢰했던 사람한테 자기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매도를 의뢰한 사람한테 매물을 개선 작업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막상 가서 장부를 보면 적혀 있는 게 없어.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중개가 안 늘지. 그렇게 하면 안 늘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비싼 분 먹고 나와서 시간 때우려고 나오신 데가 아니잖아요.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중개하셔야 되잖아. 근데 하루에 일과표를 봐도 되게 재밌는 게 중개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 다 딴 거 해. 본인 일하든지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나중에 우리 수업할 때 다 나와. 어차피 거짓말하고 있어도 나중에 뭐 갖고 오라 그러면 다 뽀록나, 다. 그런데 경기가 없어서 잘 안 된대. 하는 게 없는데 경기가 좋을 리가 있나. 하는 게 없는데. 그랬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는 거 없이 수수료 많이 달라고 한다. 이거거든. 근데 그렇게 중간에 뜸 들일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죠.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겠냐고. 안 나와.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말은 해. 왜? 한 번쯤 말은 해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때 가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저처럼 신경 쓴 중개사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사모님 거를 계약해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법정은 주셔야죠. 라고 되거든?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다 줘야 되는데.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중개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네오비와 함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중개하실 여러분들은 이제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중개보수. 법정은 다 받자고. 법정은. 거기가 중개의 시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초과 중개보수 받으면 쇠고랑 차요? 안 차죠. 모든 중개 행위의 기본은요, 사람 관계에 있다는 거 아세요? 중개 행위의 모든 기본은 사람 관계에 있어요. 법에 있지 않고요. 돈에 있지 않아요. 법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요. 자, 초과 중개보수를 내가 받기 싫었는데 내 책상 키보드 밑에다 봉투 넣어놓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봉투를 넣어서 책상 밑에다 넣어놓고 갔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왜? 쫓아가서 계좌번호 물어봐갖고 보내주지? 초과 중개보수 받았으면 행정처분 대상이잖아. 왜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초과 보수를 받아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초과 중개보수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억지로 받으면 문제가 돼. 억지로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해도 주는 걸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모든 중개 사고의 시작은 민원이거든요.
민원이 시작이거든. 근데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을 안 넣거든. 안 넣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중개를 잘 했어요. 잔금 다 쳤어. 그래서 중개 보수 받았다? 그랬더니 너무 좋으니까 식사하러 가재. 그래서 식사하러 가서 밥값을 손님이 냈어요. 그러면 걘 초과 중개 보수 아니에요? 에? 거기서 안 끝나고 가는 길에 또 무슨 뭐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가요. 그럼 그건 또 돼? 사실요. 민원만 안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원만 안 넣으면. 제가 예전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중개사는요. 중개를 잘 알죠. 우리 중개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중개업을 잘하는 사람과 중개업을 잘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시작점에서 그 차이는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여러 군데 갖고 있었어요. 그 부동산을 임대를 만기가 돼서 전환을 하려면 사실 서울에 있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서 해줘야죠. 그죠? 내가 중개를 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매물을 중개를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거래의 기회가 현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해요. 그러면 나는 내 매물을 거래하려고 할 때 어느 부동산에 내놓을까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저 세 가지 유형의 중개업소가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요. 딱 들어갔는데 느낌 안 좋은 부동산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냐면 동물적 그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냥하는 눈빛. 쫙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요. 중개업소를 찾을 때 어떤 중개업소를 찾을까? 날 위해서 중개업을 해줄 사람을 찾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해주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 자기 것처럼 거래해줄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갔는데 앉아갖고 돈 벌려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내놓고 싶지가 않지. 그죠?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부터 하고 말이야. 응? 중개업을 모르면 그래도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잘 알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사장님 오늘은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나가서 옆집으로 가. 또 뭐라 그래요? 사장님 밖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싫다고. 됐어요? 너는 싫다고. 그게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물건을 내놨어. 그래놓고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띡 전화 와. 사장님 그거 계약하게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전화 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 매물을 거래하려고 겁나게 노력하다가 계약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연히 집 한번 보여줬는데 계약했다고 생각할까요? 중개사인 나도 돈이 아까워. 수수료 주려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깝다고. 그만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도 생각한다니까. 심지어 전화해서 사장님 어저께 내놓은 매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뭐였죠? 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개뿔? 내 생각은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계좌번호 달고 계약하자고?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깎아볼까 중개보수를. 나도 그 유혹에 빠지겠죠. 그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깎자고 들면 못 깎겠어요? 안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공인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친구가 전화 와요. 야, 내가 이거 10억짜리 상가 계약했는데 수수료는 얼마냐? 990 부가세랑 해서 그거 어떻게 좀 깎을 수 있는 방법 없어? 보통 얼마 주면 돼? 라고 물어봤어. 전화 와서 친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또 가르쳐 준다? 그거 말이지. 보통은 말이야 0.1 뭐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말이지 0.6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또 그렇게 해요. 또 옆에서 또. 네. 그거 하면 친구가 고맙다고 밥 사줄 것 같아요? 그거 가르쳐 주면? 왜?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무슨 소리야? 990 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해야지. 그 사장이 그거 계약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너?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말이지 사실은. 나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자, 어쨌든 저런 계기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아예 계기를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중개업소들을 가면 날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진짜 내가 내놓은 매물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날 위해서 열심히 피드백 주는 부동산 있죠. 그런 부동산하고 거래하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인데, 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입자를 싹 다 명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넣어야 되니까 빨리 넣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온 부동산에 다 뿌려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싸게 내놨겠어요, 임대를? 비싸게 내놨겠지. 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딴 부동산들은 다 전화가 없더라고. 왜냐면 시세보다 한 500 정도 비싸게 내놨어. 전화가 다 없더라고. 물건이 많은 것도 알고 비수기였어 또 그 시기에.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사장님인데요. 그 사장님이 전화가 오더라고.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집 앞에 우편물이 하도 많이 쌓였는데 비 와갖고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에 뿌르면 지저분해지니까 편지를 싹 다 가지고 사무실에 보관해 놨으니까 필요할 때 찾아가시라고. 제가 보니까 일단 급하게 받아보셔야 될 편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 이 얘기를 딱 주는 거 이틀 뒤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기분 나쁘죠? 내 우편물에 손 댔으니까. 잘 봐봐요. 똑같이 하는데 그 부동산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임장활동을 갔다 왔나 봐요. 또 피드백 바로 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 문을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방풍지라고 해서 그 겨울철에 그 스폰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는 방풍지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돼서 한쪽 굴치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더래요. 저한테 연락 온 게 뭐냐면 자기가 손님이랑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서 싹 떼버렸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시면 다시 붙여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려요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충망이 약간 좀 1층에 약간 좀 구멍이 났더래요. 근데 그거 갖고 교체할 정도는 아닌데 손님을 모시고 가서 봤더니 손님이 자꾸 그걸 쳐다보는 게 왠지 신경 쓰는 듯한 그런 인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붙이는 뭐가 있대요. 나 사실 지금도 그게 뭔지 몰라 정확하게. 근데 뭔가 있대. 그래서 방충망을 교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붙이는 게 있어서 자기가 깨끗하게 붙여놨대요. 내 물건에 손을 왜 대? 왜 대냐고. 그게 아니지 지금. 그죠? 그러더니 생판 아무것도 안 한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야. 전화가 온 거야.
그래도 녹화해도 돼요. 뭐라 그러냐면 신혼부부가 왔는데 계약을 할 것 같대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나간 예예요. 그래서 일단 안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안 나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뭐 했을까요? 그 부동산에서 연락 오길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했어. 나한테 그 피드백 줬던 그 남자 사장님 있죠? 그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혹시 신혼부부 좀 전에 다녀간 사람 없냐 그랬어. 교통정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약서 쓰고 싶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품을 무시더라고 사실. 중개를 너무 잘하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이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부동산은 나한테 한 게 없어. 이 사장님이 다 했지. 그리고 내가 또 확실하게 한 두 번째는 어차피 그것만 뺄 게 아니고 딴 것도 빼야 되거든. 딴 것도. 근데 좀 편하게 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원하면 계좌번호, 위임장 다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 갖고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아예 신경 안 쓰게 세입자도 다 넣고 만기 되면 관리도 자기가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팔아도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파는 게 좋아요? 급한 상황만 아니면 내 입장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임대도 다 맞추고 매각도 했어요, 그거. 그때 제가 임대 다 맞추고 첫 계약을 하러 갈 때 나머지도 빼고 팔아야 되잖아. 그때 뭐라 그랬을까? 법정 모수만 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지. 왜? 넥스트. 다음을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밥 사주고 용돈 쓰시라 그러고 힘들지요? 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도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사장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매각까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위임장 들어가는 길에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최종적으로 전화 통화만 하시고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그냥 그거대로 사장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 서로 좋죠. 그 사장님 그 사람도 그렇고 난 나도 그렇고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손해볼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했던 케이스예요. 그 사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예외를 처음으로 발견한 케이스야. 그 케이스가. 그 전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청소도 해주고 그랬어. 그 집을 매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중개업 시작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기겠냐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뭘 저기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중개사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오로지 돈 받을 욕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깨지고 터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진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려고 하는 중개업소는 과연 어떤 모습의 중개업소인가요? 이것도 나중에 또 나와요, 뭐로. 또 나와. 다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될 거예요.